데이터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때문입니다.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AI를 접목하고 또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면서 데이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많은 조직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시기적절하게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데이터가 없어서라기보다는 너무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1차적으로는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하고 2차적으로는 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거버넌스는 사람이나 조직마다 서로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언급되고 있는 데이터 거버넌스는 현장 활용을 위해 최적화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직이 필요한 데이터를 적시적소에 제공하는 상태를 데이터 옵스라고 하는데, 데이터 거버넌스는 데이터 옵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갖추어져야 할 체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관리는 시스템 중심적인 접근입니다. 이전부터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데이터 구조 관리, 데이터 품질 관리, 데이터 표준 관리 등이 필요했습니다. 대개는 시스템 단위로 관리가 이루어졌고 앞선 조직의 경우 전사로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관리는 시스템의 성능을 극대화하거나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데이터 거버넌스는 요건 중심적인 접근입니다. 조직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하고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지가 데이터 거버넌스의 고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량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빅데이터 혹은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면 데이터의 문제는 모두 해결될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문제가 더 심각해졌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쌓이다 보니까 이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또 데이터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가 더 복잡해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급변하는 환경 변화로 인해서 데이터 요건이 수시로 변경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데이터 활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데이터 공급 또한 원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떤 요건이 발생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 또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래로부터의 접근은 위험합니다.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의 소재를 파악하고 품질을 확보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모든 데이터가 유용하게 활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 데이터를 먼저 파악하는 현명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한 업무 수행에서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를 파악하고 이를 중심으로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핵심 데이터는 데이터 요건으로부터 도출됩니다. 현재 혹은 미래의 데이터 요건을 파악하고 여기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나열하게 되면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데이터 혹은 꼭 필요한 데이터들의 윤곽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거버넌스는 현업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체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업이 필요한 데이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데이터 지도가 필요합니다. 이를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라고 해서 메타데이터라고 부르는데, 현업을 위한 메타데이터를 특히 비즈 메타라고 부릅니다. 이전에도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메타데이터가 있었지만 이는 IT 메타입니다. IT 메타는 시스템 중심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업이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비즈 메타는 요건 중심의 메타데이터입니다. 요건을 중심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요건에 의해서 조회가 가능해야 합니다. 그런데 데이터는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또 흘러다닙니다. 그래서 비즈 메타는 데이터의 위치뿐 아니라 데이터의 흐름, 또 데이터의 관계도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데이터 패브릭이라고 부르고, 확장된 비즈메타는 데이터 패브릭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데이터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데이터 패브릭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번 만들어진 데이터 패브릭은 그리 오래 사용하지 못합니다. 요건이 변하고 데이터도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패브릭을 만들고 또 유지할 수 있는 조직 체계를 갖추어야 데이터 거버넌스가 완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패브릭에 누가 관여하느냐에 따라 데이터 거버넌스의 정착 유무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소수, 특히 IT를 중심으로 데이터 패브릭을 만든다고 하면 현장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서서히 사용이 줄어들면서 소멸하게 됩니다. 현업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 패브릭에 관여해야만 데이터 거버넌스는 조직 내에 정착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데이터 옵스 혹은 데이터 패브릭은 현업을 중심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거버넌스는 현업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데이터 거버넌스 조직도 현업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IT에서 유행처럼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 거버넌스는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현업에 의한 현업의 데이터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업은 데이터 관련 업무를 본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배정되어 있는 업무나 성과 혹은 KPI도 데이터와는 관계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조직에서 데이터를 핵심 자원으로 인식하고 구성원들에게 데이터와 관련된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KPI도 설정해 주어야만 데이터 중심적인 조직 혹은 데이터 거버넌스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가 있습니다. 즉, 데이터에 대한 문화, 또 데이터에 대한 사고방식이 변하기 전에는 아무리 데이터 거버넌스를 추진한다고 해도 조직 내에 정착이 힘들게 됩니다. 데이터 거버넌스는 현장 현업의 데이터 활용 능력을 확장하려는 접근입니다. 소수 전문가에 의한 데이터 활용은 그 유효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일례로 높은 연봉을 주고 영입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의 실제 성과는 기대한 바를 못 미치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능력은 뛰어나지만 데이터를 현장에 연결해서 효과를 내는 분야에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현장 경험이 풍부한 현업이 데이터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데이터 거버넌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자산화와 데이터 민주주의입니다. 데이터 자산화는 조직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활용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조직에 도움이 되는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데이터 자산은 증가하게 됩니다. 데이터 민주주의는 데이터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척도입니다. 소수 전문가에 의해서 데이터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데이터 독재의 단계이고, 데이터가 모두에게 주어지지만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상태는 데이터 민주화의 단계입니다. 데이터 민주주의는 모두에게 데이터가 제공되고 또 이를 자유자재로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 많은 데이터가 자산화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를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데이터 민주주의가 궁극적으로 데이터 거버넌스가 추구하는 최종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